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통분이라는 것은 분수의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통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똑같아진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거나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는 거야. 자, 먼저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분모의 곱을 구하면 3 곱하기 5는 15가 되니까 15가 공통분모가 되는 거야. 자, 그럼 3이 15가 되려면 5만큼 곱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요 15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15가 되려면 3을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6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3분의 1과 5분의 1을 통분을 해주면요 15분의 5와 15분의 6이 되는 거야. 2번은 두 분모의 곱을 구해주면 4 곱하기 6이니까 24야. 그럼 공통분모가 24가 되는 거야. 그럼 4가 24가 되려면 6을 곱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이 24가 되려면 4를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그럼 24분의 18과 24분의 4가 되는 거야. 3번의 두 분모의 곱은 6 곱하기 8이니까 48이야. 그럼 공통분모를 48로 두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6이 48이 되려면 8을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40이 되는 거고요. 8이 48이 되려면 6을 곱해야 돼.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48분의 6이 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볼게요. 먼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2는 4, 2, 3은 6 해주고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해야 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4, 3, 12가 되지. 그럼 12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면 3이 되는 거고요. 6이 12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돼.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6이 될 수 있는 거야. 5번은 12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6이 12, 6, 1은 6 해서 다 곱하면 분모가 12가 되는 거야. 그럼 12는 그대로 10이니까 4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6이 12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돼.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10이 될 수 있어. 6번은 21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3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럼 3, 7, 21, 3, 3은 9에서 곱하면요 9, 7, 63이 돼. 그러면 공통분모가 63이 되는 거야. 21이 63이 되려면 3을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3이 되고요. 9가 63이 되려면 9, 7, 63이야.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14가 될 수 있어. 정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둘레라는 것은 정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라고 하지 않고요. 이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이 한 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네 번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cm라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5가 4개만큼 있으니까 20cm가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한 공식 정리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야.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 곱하기 4가 되는 거야.